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더 피곤하다는 느낌 받아보셨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상태.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사실 만성 피로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습관들이 몸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모르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 어느 순간 회복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습관들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피곤하면 당연히 많이 자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는 시간이 아니라 자는 방식이었어요. 주말에 몰아서 자는 분들 많으시죠? 평일엔 5시간, 6시간 자다가 주말에 10시간씩 자면 보충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몸의 리듬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말에 갑자기 늦게까지 자면 월요일 아침에 더 피곤한 거예요. 이걸 사회적 시차라고 부르는데 마치 해외여행 다녀온 것처럼 몸이 적응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월요일부터 다시 피곤이 시작되고 주말까지 버티고 또 주말에 몰아자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만성 피로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잠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식사 습관이에요. 아침 거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는데요. 이게 피로를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예요. 우리 몸은 밤새 에너지를 쓰면서 아침이 되면 연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침을 안 먹으면 뇌가 에너지 부족 신호를 보내요. 그럼 몸은 비상 모드로 들어가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당연히 피로감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점심때 과식하게 되고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엔 또 과하게 먹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피로가 만성화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데 불규칙한 식사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요. 아침 한 끼가 그냥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 섭취량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을 잘 안 드세요. 목이 마를 때만 마시거나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드시는데요. 사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럼 몸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죠. 특히 뇌는 수분 부족에 민감해요. 물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생기고 피로감이 빠르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커피나 차로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카페인은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 밖으로 수분을 배출시켜요. 결국 더 갈증이 나는 거죠. 물은 그냥 물로 마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나눠서 드셔야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에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메신저 확인하고 그런데 이게 수면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잠이 안 오거나 자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되면서 잠들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겉으로는 7시간을 잤어도 실제로는 얕은 잠만 반복한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로한 상태가 이어지는 거죠. 특히 중장년층은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한데 스마트폰 습관 하나가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게 힘들면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라도 켜놓으시고요.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피곤하니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줄여줘요. 우리 몸은 움직여야 에너지가 생기는 구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은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져요. 그럼 같은 활동을 해도 더 쉽게 지치게 되는 거죠.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더 심해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허리와 목이 경직되고 혈액이 하체에 몰리면서 전신 피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피로가 풀려요. 운동은 정렬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6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괜찮다,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쌓아두시는데요.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수면의 질도 나빠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해요. 같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2배, 3배 더 지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모르세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는데 그 사이에 몸은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반드시 해소해야 해요. 산책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든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풀어내는 게 건강의 시작이에요. 7번째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예요. 피곤하니까 커피 마시고 또 피곤하니까 또 마시고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근본적인 피로를 해결해주진 않아요. 오히려 카페인에 의존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카페인이 떨어지면 더 피곤해지고 그럼 또 커피를 찾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만성 피로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게다가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해요.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밤까지 영향을 미쳐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그럼 다음날 또 피곤하고 또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죠. 카페인은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대신 물이나 허브차로 개체하시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8번째는 실내 환경이에요. 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창문 닫고 하루 종일 실내에만 계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쳐요. 실내 공기가 탁하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고요. 그럼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두통, 집중력 저하, 피로감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공기가 더 건조하고 탁해지는데 환기를 안 하면 상태가 더 나빠져요. 하루에 최소 2-3번은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해요.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주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피로도 줄어들어요. 하루 15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의 활력이 달라지실 거예요. 9번째는 과식 습관이에요. 배부르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과식은 오히려 피로를 불러와요. 음식을 소화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과식을 하면 위장에 혈액이 몰리면서 다른 부위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요. 그럼 뇌와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졸음과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식사 후에 너무 졸리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과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식사는 배부르게가 아니라 적당히 80% 정도만 채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과식하면 수면 중에도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거든요. 10번째는 목표 없는 하루예요. 이건 좀 의외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하루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세요. 왜냐하면 뇌는 목표와 성취감을 통해 에너지를 얻거든요.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면 뭔가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느낌이 들고 그게 정신적 피로로 이어져요. 반대로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그걸 달성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활력이 생겨요.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산책 30분 하기, 책 10페이지 읽기,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해요.
중요한 건 하루에 하나라도 이뤘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삶의 활력이 되고 피로감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10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신 습관이 있으셨나요? 사실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피로는 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가 겹치면 만성 피로는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이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쌓이고 어느 순간 회복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매일 하는 습관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